이번 주부터는 6장 통계를 이용한 생활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었는데 이제 통계 부분으로 들어온 거고 통계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검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6.1절 확률 분포입니다. 자, 확률 분포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정의를 먼저 보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죠. 확률 변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변수예요. 우리가 함수에서도 fx라고 하면 이 x가 변수죠. 변수라고 하는 건 변하는 숫자. 그래서 이 값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함수 값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도 얘기하죠. 이와 같이 변수라는 것인데 확률 변수라 함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샘플 공간의 각 요소와 실수를 연관시키는 하나의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서 하나의 대응 관계란 얘기겠죠. 자, 정의역은 지금 샘플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공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 공간 말 그대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률 변수의 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계 부품 3가지. 3개를 우리가 이렇게 뽑는데 랜덤하게 뽑아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뽑는 거죠. 뽑는데 이때 결함이 있는 상품의 수를 x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부품을 3개를 뽑는데 결함이 있는 상품의 개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S를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좀 줄여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함 있는 상품을 디펙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D를 따서 결함이 있으면 D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동전 앞뒤 표현할 때도 앞은 헤드고 뒤는 테일이라고 쓰는 것처럼 결함 있는 상품은 D라고 쓰고 결함이 없는 상품은 non-defective라서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D냐 N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자,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자, 3개를 뽑을 때, 자,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거, 3개를 다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함이 있는 거를 3개 뽑을 수 있는 거고, 순서대로 결함이 있고, 있고, 없는 걸 뽑을 수도 있어요. 3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죠? 8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함이 없고, 없고, 없고. 이렇게 3개를 뽑을 수가 있고, 결함이 없고, 있고, 결함이 없고, 없고,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결함이 없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n과 d를 이용해서 쭉 나열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n이 있고, d가 있고, dn이 있고, 또 뭐 있죠? dnn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ndd가 있고 dnd가 있고 ddn이 있고 ddd가 있어요. 총 이렇게 8가지 가능한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가능한 집합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S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의 정의를 보면 확률 변수는 샘플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x라고 하는 변수를 결함 있는 상품의 수라고 지금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S라는 집합에서 X라고 하는 요 전체 집합으로 대응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결함이 있는 거는 3개를 뽑기 때문에 최대 숫자가 3이죠. 그래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X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자체가 결함이 있는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상품의 숫자가 0인 경우에는 무엇이 대응될 것인가? 샘플 스페이스에서. 결함이 없다. 그러면 누가 대응이 되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가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함이 있는 상품이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뽑는 경우다? 없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없고. 이렇게 3개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대응되고, 이와 같은 경우도 대응이 되고, 이와 같은 경우도 대응이 된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함이 있는 상품 수를 2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언제 2개가 되는가? 2개 있는 건 디펙티브 D가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3가지 경우가 모두 대응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 있는 게 3개가 모두 다 결함 있는 경우는 DDD라고 쓴 거. 다 디펙티브인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샘플 스페이스에서 X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대응을 시켰어요. 변수가 지금 0, 1, 2, 3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각각 대응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 라지 X라고 하는 요 자체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 변수는 지금 4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0인 것, 1인 것, 2인 것, 3인 것 각각을 스몰 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x는 확률 변수 x의 멤버이다. 그래서 이것도 확률 변수고 이것도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 집합이냐 각각의 엘레멘트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 함은 지금 본 것처럼 X라고 하는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결국에는 샘플 공간에서 대응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실수 값들이죠. 그래서 실수로 샘플 공간에서 실수로 연관되는 대응시키는 하나의 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확률 변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 공 4개랑 검은색 공 3개가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다시 넣고 빼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뽑는 것. 다시 넣지 않고 2개의 공을 연속해서 뽑는 시행을 한다. 가능한 결과와 확률 변수 y의 값 스몰 y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빨간색 공을 우리가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검은색 공은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총 지금 항아리 안에는 4개, 3개,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2개를 연속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넣지 않고. 자, 2개의 공을 뽑는다. 그런데 지금 확률 변수는 라지 y인데 그것의 값 스몰 y를 찾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y라고 하는 값도 확률 변수인데 라지 y가 스몰 y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형태인 거죠. 라지 y가 확률 변수인데 그것의 각각의 값을 스몰 y라고 하겠다. 즉 위에서처럼 각각의 값 0, 1, 2, 3을 스몰 x라고 본 것처럼 각각의 값을 스몰 y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지 y가 누구냐? 빨간색 공의 수를 의미한다. 즉 확률 변수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겠다? 빨간색 공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빨간색 공의 수로서 존재하는 최대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2개를 뽑는데 많이 뽑아봤자 빨간색 공 2개를 뽑으면 빨간색 공의 수는
최대로 잡아봐야 2개겠죠. 4개가 있긴 하지만 2개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2개까지만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가능한 모든 가짓수. 자, 그래서 지금 2개의 공을 뽑는 시행을 하는데 2개의 공을 뽑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샘플 스페이스가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빨간 공 뽑으면 되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순서를 생각하면서 뽑으면. 빨간 공, 검은 공 이렇게 2개 뽑을 수 있고 검은 공, 빨간 공 이렇게 2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은 공 이렇게 2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y라고 하는 값은 자, 전체 라지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빨간색 공의 숫자이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몽땅 정수겠죠? 왜냐면 빨간색 공을 뽑는 거니까 나 빨간색 공 3분의 1개 뽑아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만 올 수 있어요. 자, y에는 자, 빨간색 공 2개, 공의 숫자라고 했어요. 빨간색 공의 숫자. 그러니까 2개이기 때문에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간색 공 하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빨간색 공 하나 뽑은 거죠. 두 번째 뽑힌 거니까 하나 여기 마지막 블랙 뽑으면 빨간색 공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0. 자, 이렇게 해서 y라고 하는 값이 2, 1, 1, 0이 나온다.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인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y를 검은색 공의 수, 즉 확률 변수 y를 빨간색 공이 아니라 검은색 공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문제가 바뀌죠? 자,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 공의 수라고 하면 첫 번째 레드를 뽑으면 검은색 공 하나도 없다. 그래서 0개. 그 다음에 레드, 블랙 그러면 검은색 공 하나, 블랙, 레드니까 하나, 블랙 2개.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를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숫자죠. 그래서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응용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확률 변수로 잡을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정의를 보면 이산 확률 변수를 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산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이산이라고 했을 때 이제 흩어져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산과 반대되는 개념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그래서 흩어졌다는 뜻은 숫자로 생각했을 때 0, 1, 2, 3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들은 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처럼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여기 확률 변수로서 봤던 결함 있는 상품의 수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죠. 이런 것은 확률 변수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제 1번에서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했기 때문에 셀 수 있죠. 몇 개 셀 수 있으니까 이 확률 변수 또한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가 있다면 무엇도 존재할까? 지금 상반되는 의미로서 연속이란 얘기를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도 그럼 있겠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얘기부터 진행을 하고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얘기들도 할 거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연속이래요. 변수가 어떻게 연속이 되지? 어떤 것들이 예가 될까요? 변수는 우리가 잡기 나름이니까 지금 위에서도 뭐였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의 숫자, 개수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시간. 시간은
뭐 이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지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물건의 수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구 하나를 샀어요. 스탠드 전구 조명을 하나 샀는데 그것의 수명 존재하겠죠. 수명이 뚝뚝 끊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을 0 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간 단위로 5 년이 뭐 연 단위로 했을 때 5 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시간을 타임 t라고 해서 변수를 t라고 생각해 주면 지금 시점을 0 으로 기준을 잡아서 0 부터 5 년이 되기 전까지 요렇게 연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타임을 우리가 변수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정의했냐면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이산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의했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아래에 있는 정의, 이산 확률 분포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각 값이 x1부터 xn이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죠? 우리 위에서 각각의 값, 얘를 지금 뭐라고 본 거예요? x1. 이렇게 이제 인덱스 붙여서 하나씩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얘는 x의 2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x의 3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x의 4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한번 봅시다. 라지 y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값을 스몰 y라고 해보죠. 그럼 얘는 y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y의 2, 얘는 y의 3, y의 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인덱스 붙여서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산확률 변수 x가 존재할 때 그 안에 엘레멘트들이 있어서 n개가 있다.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x가 이 값을 취할 확률이 각각 p1부터 pn까지다. 그 얘기는 x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p1이다라는 뜻이고 xn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pn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럼 정의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의 예제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확률 변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샘플 스페이스는 총 몇 개가 있었냐면 우리 기계 부품 3개에서 결함 있는 거 뽑는 것 8가지 존재했죠. 8가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 8개 중에서 이 0개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경우죠. 그러니까 8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확률로 생각하면 이 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대응하나? 8개 중에서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는 대응된 형태를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세 덩어리는 전체 8개 중에 3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확률로 표현하면 8개 중에 3개고 그게 1에 대응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2라고 하는 확률 변수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이 되었던 거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8개 중에서 3가지 경우다. 그래서 8분의 3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8분의 3이라는 숫자에 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DDD랑 대응이 됐고 DDD라고 하는 건 딱 하나의 경우니까 8개 중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8분의 1이라는 숫자에 대응시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응시킨 이렇게 확률로 표현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여기까지의 개념은 뭐였냐면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였죠. 어떤 것을 변수로 잡을 것인가. 그 변수의 개념이었고 그 변수가 샘플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확률로서 정의가 될 때 자, 이와 같은 관계는 확률 분포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확률 분포라는 것이 결국 함수들을 이제 확률 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확률을 대응시킨 거다. 이건 역시 뭐예요? 따라서 함수가 되는 거죠. 즉 확률 변수도 함수고 확률 분포도 함수인 거예요.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응되는 이 관계는 하나의 함수인 거고요. 이 스몰 x는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0, 1, 2, 3이 대응이 되는 것.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분포라고 한다.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확률 함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확률 함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자, 확률 함수라고도 하면서 확률 분포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죠. 확률 분포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 가게에 20대의 컴퓨터를 배송할 때 3대의 결함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확률이죠. 20대 컴퓨터 배송되는데 3대의 결함이 항상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컴퓨터 2대를 무작위로 구입하는 경우 불량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찾아라. 자, 확률 분포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부터 결정해야 되나요? 앞에서 정의한 확률 변수부터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럼 확률 변수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불량품의 수가 되겠죠. 불량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변수를 잡아야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를 주문하는데 2대를 지금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2대를 구입하는데 이때 불량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2대를 뽑았는데 2대 다 불량품일 수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2대 다 불량품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자, 구입하는 우리가 불량품의 수를 변수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컴퓨터 2대를 뽑고 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불량품의 개수도 최대치가 2대가 되겠죠. 2대밖에 안 사니까 2대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변수 x에 대해서 자, 불량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불량품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불량품이 2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그리고 그때의 확률 분포를 찾고 싶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대응 관계였고 어떤 대응 관계다? 확률의 대응 관계였죠.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의 대응 관계였고 이것을 확률 분포를 하는데 그것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probability이기 때문에 p를 따서 쓰는 거고 자, p에다가 확률 변수가 특정한 어떤 값일 때의 확률 값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각각의 pi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함수기 때문에 f의 xi라고도 쓰는 거죠. 즉, xi라고 하는 특정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의 함수 값.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p의 x가 스몰 x일 때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 스몰 x가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을 지금 이 스몰 x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돼요. 또는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 x1, x2, x3이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표현이 x의 i 이렇게 하고 i를 1부터 3까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0일 때도 될 수 있고 1일 때도 될 수 있고 2일 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확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자, P의 확률 구하는 거고요. X가 확률 변수가 지금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0인 경우. 그러면
자, 이거 하나의 대응 관계라 했어요. fx라고 봐도 돼요. 함수니까. 그래서 f의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이걸 f의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확률 함수기 때문에. 확률 분포라는 거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f0가 되고, 자, f0라 하면 제로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지금 불량품이 0개 들어온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20대 컴퓨터 중에서 2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 중에서 2대가 들어온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2대만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컨비네이션 이용할게요. 자, 그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 하나도 불량품이 없으려면 2대를 무작위로 뽑을 때, 구입할 때 3대의 불량품이 있는데 3대 중에서는 하나도 뽑히면 안 되고 나머지 정상품 17대 중에서 2대가 뽑힌다면 불량품 하나도 없이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0개에서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20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18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건 1일 거고 17개에서 2개를 뽑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면 95분의 6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건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단순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일 때는 뭐가 될까요? x가 1일 때는 f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불량품이 1개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2개를 뽑긴 뽑는데 불량품 하나 뽑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개의 불량품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불량품이 돼야 하는 거고 나머지 정상품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총 2개를 뽑는 건데 불량품 하나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1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190분의 5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단순한 계산은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쓴 표현 방법, 이거는 3C0를 이렇게 3에서 0개를 뽑는다. 똑같은 기호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또 다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x가 2일 때, 즉 f2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확률 변수가 2인 거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2개 뽑히는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대 중에서 2개를 뽑긴 하는데 어떻게 뽑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2대가 불량품이 되려면 3대의 불량품 중에서 2대가 뽑혔어야 하는 거고 나머지 정상품 중에서는 하나도 안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2대 불량품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산해보면 190분의 3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에다가 이 결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x가 0일 때의 값은 95분의 68이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의 값은 190분의 51이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190분의 3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계산한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죠.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fx라고 하는 확률 분포 함수를 즉 확률 함수를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언제나 성립하는 식으로.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x라는 확률 변수로 이제 일반화를 해보면 자, 보세요. 0일 때는 0개 뽑힐 때는 여기가 0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긴 2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1일 때 생각해 보면 하나를 뽑고 어디서? 불량품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에서 하나 뽑았죠. 그러니까 결국 뽑히는 숫자의 합이 2개가 돼야 되고. 왜냐? 2개를 뽑는 거니까. 그다음에 확률 변수 2일 때도 2개 뽑고 0개 뽑아서 합은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이 2개가 되게끔 컨비네이션을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품 3개 중에서 X개를 뽑는 거죠, 지금. 이거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확률 변수 2하고 여기 2라는 숫자, 확률 변수 1하고 그 옆에 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0일 때는 이 아래 0이라는 숫자, 이렇게 지금 매칭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3개 중에서 X개를 뽑아야 된다. 왜냐? 확률 변수가 X니까. X가 뭐다? 불량품 개수니까. 그래서 3개 중에서 X개 뽑고 동시에 뭐가 진행된 거예요? 나머지 정상품 17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몇 개를 뽑아요? 불량품 지금 2개 뽑히는 건데 컴퓨터 2대를 무작위로 구입했을 때 불량 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품에서는 그 2개 중에서 나머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개에서 X개 뽑은 거 제외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0개를 불량품이 선택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2개에서 0을 뺀 2가 돼야 되고 하나가 이미 뽑혔다. 그러면 2대 중에서 하나를 빼서 1대가 선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대를 모두 뽑았다. 그럼 2대에서 2대 빼서 1대도 안 뽑으면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컨비네이션 숫자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X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뭐다? X가 불량품의 수니까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 함수를 이와 같이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각각처럼 계산을 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이산 확률 분포는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이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 봐서 알겠지만 각각의 확률 함수는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들이에요. 그리고 이 값들을 몽땅 더했을 때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다 더해보면 1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우리 처음에 했던 이 값도 한번 살펴봅시다. 확률 분포 값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나왔죠? 몽땅 더해보세요. 그러면 8분의 8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즉 모든 확률 분포 값의 합은 1이 된다. 이산 확률 분포의 성질을 보면 모든 확률 값을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확률 함수의 값은 0과 1 사이다. 왜냐? 확률 값이니까요. 0이 될 수도 있고 최대 해봤자 1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은 0과 1 사이고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일 다시 우리 누적 분포 함수부터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